저는 이제 Self-Training with Noisy Student Improves Imaginary Classification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박소연이라고 하고요. 짧게나마 이제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번이랑 약간 이유가 비슷한데, 대회 때 쓰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법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자 해가지고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목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코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코드를 찾아보니까 이게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텐서플로우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논문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 코드 하나만 딱 받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드만 첨부를 했습니다. 네, 해서 일단 들어가자면은, 일단 이 논문이 나온 당시에는 좀 비전 모델이 지도학습 좀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라벨 데이터가 클수록 이제 성능이 잘 나왔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더 좋은 성능 위해서는 더 많은 라벨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라벨 데이터, 엄청난 양의 라벨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마다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일단은 라벨 데이터로 계속 한정을 하니까 약간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좀 한정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데이터에 비해 언라벨 데이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엄청난 양의 언라벨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이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티처 모델과 동등하거나 좀 더 큰 스튜던트 모델을 만들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노이즈를 주입함으로써 모델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가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스턴트 트레이닝에 관해서 몇 가지 키 포인트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이터레이티브 러닝인데, 지금 이 그림이 이 이터레이티브 러닝에 대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딱 이 그림이 딱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벨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라벨드 데이터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제 트레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학습된 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수도 레벨을 이제 뽑아냅니다. 이때 이제 언라벨 데이터는 진짜 노이즈가 추가되지 않은 진짜 완전 퓨어한 그런 데이터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티처 모델과 크기가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로는 아까 스토어 라벨을 얻은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와 그리고 라벨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이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넣는데요. 그 노이즈는 그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드로우아웃이나 스토캐스틱 뎁스를 이제 사용해서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된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다시 티처 모델로 대체를 시키고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터레이티브 러닝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에 관한 건데요.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풋 노이즈,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에 넣는 노이즈랑 이제 모델에 넣는 모델 노이즈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인풋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렌더 어그멘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 회전이나 대비나 이런 14가지 어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그 기법 중에서 랜덤으로 n개를 적용한 이제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로우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냥 일부 노드를 드롭을 하는 기법이고,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망의 뎁스를 이제 랜덤하게 줄이는 기법입니다. 그 관련 논문 사진을 좀 비교로 가져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지정한 그 확률에 의해서 해당 블락을
액티브하지 않게 할지 그 확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쇼트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블락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다음 블락으로 넘어감으로써 약간 좀 깊이를 좀 랜덤하게 줄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데이터 필터링과 밸런싱이 있는데요. 이제 이 언라벨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필터링과 데이터 밸런싱을 거친 다음에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라벨드 데이터로 학습한 이제 어피션트넷 비제로 모델이 추론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스코어가 0.3보다 높은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 밸런싱 같은 경우는 필터링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필터링 다음에는 이제 그 각 클래스당 그 최대 이미지가 이제 130개니까 13만 개 정도 될까요? 어쨌든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갖는데 이제 클래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 숫자보다 적은 이제 클래스의 경우에는 랜덤으로 그냥 이미지를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할 때 뭐 어떤 스택이었는지 어떻게 설정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라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 2010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언라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FT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이 원래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필터링과 밸런싱을 사용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어피션트 넷을 사용을 하였고요. B0부터 B7 그리고 L2도 사용했는데 L2는 이제 기존에 있는 B 모델보다는 조금 더 깊고 좀 더 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3번 반복을 해서 3번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소타 모델 비교할 때 사용했던 모델인 것 같은데 이제 B7을 티처 모델로 두고 이제 L2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로 3번 이터레이션 돌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라벨드 데이터 같은 경우 2048 비치 사이즈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벨드 데이터의 14배 정도 14배 곱한 값을 이제 배치 사이즈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곱하기 28이란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곱하기 14한 값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곱하기 28한 값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포크랑 이제 웨이트 디케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30 에포크일 때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가 2.4 에포크마다 일어났고 그리고 700 에포크일 때는 이제 4.8 에포크마다 일어나는데 이제 그 에포크를 정하는 기준은 이제 모델의 크기였고요. 이제 어피션트 내 B4 미만이면 350 에포, B4 이상이면 700 에포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이브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랜더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n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줄 건지를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매그니튜드 값을 27로 설정을 했고 이제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을 0.8로 설정을 했고 드롭아웃 드롭 레이트는 0.5로 설정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거는 이제 스타에 있는 비전 모델과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을 좀 비교를 한 표인데요. 확실히 보시면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한 어피션트넷 L2 모델이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거를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된 이미지를 많은 양의 라벨링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은 양의 언라벨 이미지를 사용해서 학습했음에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뭐냐면 이제 이터레이티브 러닝을 하지 않고 이제 노이즈 스턴트 트레이닝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요약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한 번 이터레이션을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가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를 나타낸 건데 스튜던트랑 티처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기가 같거나 아니면 더 큰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 그 티처와 스튜던트가 둘 다 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4 모델을 사용하면 이제 스튜던트도 B4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이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한 모델이고 파란색이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인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경고함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이미지넷 A랑 C랑 P에 관한 건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헷갈릴 만한 이미지를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랑 P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의 변형을 좀 가한 그런 이미지 그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랑 P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가지표가 있는데 MC랑 MFR이 있는데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한 모델이 그 다른 모델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좀 더 견고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각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이미지와 함께 나타낸 건데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이제 빨간색이 기존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은 틀리긴 했는데 샘플링된 모델 보시면 잘 예측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그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그네인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네 모양이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잘 맞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으로 한 거는 이제 입력 이미지에서 적대적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경고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나타낸 건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FGSM 어택에 대한 그 성능이 어떤지를 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건데 확실히 적대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고함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자신의 기법, 그러니까 노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실험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더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이즈 스턴트 트레이닝 이제 B5 모델을 사용해서 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노이즈를 3개를 추가했는데 단계별로 그 노이즈를 하나씩 없앴을 때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렌더 거멘트를 뺀 거고 마지막은 다 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확실히 노이즈가 있을수록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확실히 언라벨 데이터가 클수록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티처 모델이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동 라벨링을 하는 것을 아까 보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어한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관련해서 이제 각 이터레이션마다 어큐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터레이션이 지날수록 성능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14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와 라벨드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 논문에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논문에서 어펜디스라고 완전 뒤쪽으로 가면은 각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쪽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뭐 더 좋은 성능을 내고 더 큰 티처 모델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이 뭐 크면 클수록 좋고, 이제 언합의 데이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논문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를 이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 그러니까 노이즈 스튜던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정확도와 경과함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 기법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튜던트 모델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티처 모델과 동등화가 더 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고, 그 렌더 어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뭘 사용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회전이랑 뭐 대조도 있고, 밝기 쪽도 있고, 이제 이동, X축, Y축 이동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몇 가지의 어그멘테이션을 정해놓고, 이제 매그니튜드 값과 몇 개를 사용할지 지정해주면, 그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논문에서 related work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헷갈려서 제가 나름대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셀프 트레이닝이랑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이 세 가지를 좀 논문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 공통점 차이점은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트레이닝과의 공통점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점 말고 차이점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티처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제 노이즈를 주입하거나 노이즈의 역할이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수도 라벨링 생성하는 것도 네, 비슷하고 이제 노이즈 주입하는 것도 비슷한데 이제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타겟 밸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이 따로 있다는 점도 비슷한데 써놓지는 않았지만 차이점으로는 이제 학습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경량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 자체도 티처 모델보다 좀 더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언라벨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